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육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산의 흉상 역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됐다며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선 13명의 흉상, 이순신 강감찬 장군과 윤봉길 안중근 의사 옆으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보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국방부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력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육산의 흉상 이전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설치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 소련으로 이동한 직후엔 김좌진, 이범석 장군과 다른 길을 갔다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이념전쟁과 친일 행각으로 부추겨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걸러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안에선 옹호론과 과유불급이라는 비판론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을 치운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이 설치될 거라는 의혹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6.25 전쟁 영웅,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기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지금처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유해 봉환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그저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였고 혁혁한 공을 세운 무장항일투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1922년 식민지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 정부는 홍범도 장군이 이때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 권총 선물을 받고 이후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연계해 독립운동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과도한 사상적인 낙인 찍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차 대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일제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그렇죠. 홍범도 장군은 당시 소련 입국 조사서에 자신의 직업은 의병으로 참가 목적은 조국인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부에선 1921년 독립군이 괴멸된 자유시 참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옛 소련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뒤 극장경비원으로 일하던 그가 숨진 건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북한 정권이 세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북쪽의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거나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의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시도했습니다. 해군 잠수함에 홍범도함 이름을 붙인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순국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추가로 대한민국장을 건넸습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넘어 그의 이력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군은 유해봉환 당시 전투기를 보내 호위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예우를 뒤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공산주의에 대한 발언들, 그간 강조해온 안보관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이와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한국 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척결 대상이라 비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위협은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정상으로 규정했고 국방백서는 6년 만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남 이 적화 통일을 위한 이런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가짜 평화, 반국가 세력 등 야권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발언도 총선이 가까워진 올여름 들어 자주 언급됐는데 이는 역사관을 바로잡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흉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역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평소 생각이 확고하다. 흉상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역사관과 안보관이 이번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역사 문제에 있어 전 정부가 과잉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를 고리로 한 한밀 협력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에 예민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이견이 없던 역사적 인물을 다시 평가하고 나서면서 사회를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 3명이 방류 상황을 살피러 어제 현장에 급파됐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방류 현장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현재까지 방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도착한 전문가들은 우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와 한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활동 계획은 아직 조율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언제까지 체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하고 IAEA 측, 또 일본하고 IAEA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에 IAEA 관계자가 아닌 제3국 실무자를 들여보낼지 말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연안에 대한 첫 방사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과 이튿날 남동, 남서, 제주 등 3개 해역의 15개 지점에서 조사를 벌였고 결과가 나온 5개 지점에선 세슘과 삼중수소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이번 주 수산물이 포함된 식단을 내놓기로 했는데 오늘은 모든 회와 고등어 구이가 제공됐습니다. 또 정부 청사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제가 1청사 구내식당 메뉴판을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세종을 포함해서 광화문 청사 등 정부 공공기관의 수산물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엔 당정이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단체 급식에도 수산물 식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어떤 명분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입 규제는 지난 2013년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이번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끈질기게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류 날짜가 결정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섭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존중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공식 용인하면서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WTO 제소 당시 한국은 후쿠시마 앞바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는데 그 논리를 스스로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WTO의 판결은 일본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해도 괜찮다라고 한국 정부가 그런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한 달간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방사능 측정치와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수입 재개를 본격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